자, 형법 한정형 2회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형법 기초이론 중에서 여기 형법 이론이라는 걸 좀 같이 공부할 겁니다. 여기 전통적으로 이 자체를 묻는 문제가 많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요거 자체만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형법 이론은 형법 총론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공부할 때 편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범죄 이론인데 제가 써놓은 것처럼 범죄 이론은 도대체 범죄가 뭐냐?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 범죄가 뭐냐? 자, 그 본질을 찾는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범죄라는 게 있으면은 자, 여기 안에 도대체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범죄 이론, 자, 범죄 본질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는 크게 봤을 때는 구파 사상에서는 객관주의, 신파 사상에서는 주관주의. 말이 어렵죠?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일단 객관주의는 범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한 드러난 외부적 결과물, 즉 객관적인 결과물. 자, 이게 기본적으로 범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주관주의 입장에서는 범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범죄 의사. 이게 기본적으로 범죄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상적 배경에서는 일단 구파 입장에서는 계몽주의, 자유주의. 일단 사람들이 계몽 깨어났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자유의사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기는 자, 절대 왕권이 붕괴되고 우리 시민사회가 도래하고 이 시민사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절대 왕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 너네는 옛날처럼 너네 마음대로 범죄로 봐서 처벌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객관적인 내용들 여기에 따라서만 처벌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죄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결과물 이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러다가 실정적 과학주의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심으로 모이고 도심 중심으로 범죄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요 당시에 범죄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범죄가 뭐냐? 자, 이 범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자, 이 도심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범죄할 수 있는 소질 이걸 타고나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적 영향 때문에 범죄할 자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범죄할 소질과 환경을 가진 사람 그 주관적 의사를 찾아야 돼.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건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보시면 그래서 객관주의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당연히 그 행위한 행위 결과물에 대해서 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위 책임이야. 근데 주관주의는 당연히 그런 범죄를 결정하는 의사, 그 의사를 결정한 행위자가 당연히 책임 비난의 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행위자 책임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책임 능력은 뭐냐? 자,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당연히 범죄할 수 있는, 행위할 수 있는 범죄 능력 있는 사람한테 물어야 되는 거고. 자, 주관주의는 당연히 자, 그 행위자가 소질과 환경 때문에 어차피 범죄할 사람 타거나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형벌을 통해서 교화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자, 밑에 있는 내용 요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생각에 따라서 형법 총론에 나오는 모든 법리가 다 달라지죠. 대표적으로 자, 미수는 행위에 착순했지만 결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주의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기수보다는 무조건 감경해야지 돼. 자, 그런데 자, 주관주의는 범죄 의사는 기수든 미수든 똑같죠. 그러니까 기수랑 똑같이 처벌해야 됩니다. 되죠? 다음에 두 번째, 실행의 착수 시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객관주의는 외부로 드러난 결과물, 객관설. 다음에 주관주의는 법 적대적 또는 법 배반적 의사 이게 밖으로 드러났을 때 주관설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자, 그리고 공범은 누가 공범이냐? 당연히 객관주의는 외부적인 범죄를 같이 해야지 돼. 근데 주관주의는 범죄가 됐든 뭐가 됐든 행위만 같이 하면 돼.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에서 주관주의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죠. 자, 그러면 공범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교사랑 방조를 말합니다. 교사랑 방조. 자, 그러면 교사랑 방조는 정범 따라가느냐, 공범 종속성. 아니면 자, 교사 방조 그 자체가 범죄냐, 공범 독립성. 당연히 객관주의에 따르면은 교사 방조만 가지고는 범죄가 될 수 없고 자, 정범에 따라가야 되겠죠. 즉, 이 조연들은 주연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범은 종속된다. 그런데 자, 주관주의는 교사법이든 방조범이든 범죄 의사가 드러나면 그 자체가 범죄죠. 그러니까 공범은 독립성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승계에서 공동정범은 당연히 의사가 승계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객관주의는 안 되는 거고 주관주의는 될 수 있겠죠. 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범죄 이론이고 두 번째가 이제 형벌 이론. 형벌 이론은 왜 국민들한테 범죄자한테 형벌을 부과하지? 이거를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형벌 부과 이유.
자, 이거 보시면 크게 두 가지죠. 자,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민 대신 복수해 주려고. 여기 응부형주의. 아니야. 형벌은 복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형벌을 통해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게 목적형주의입니다. 자, 첫 번째, 옛날에는 원래는 사적 복수가 횡행하다 보니까 국가가 너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형벌을 통해서 복수해 줄게. 이게 형벌의 목적이다. 라고 보는 게 응보형주의입니다. 즉, 응보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 한 대 때렸어? 너도 맞아. 이 끝인 겁니다. 자, 그러다가 조금 이제 문화적인 발전하다 보니까 야, 대신 때려주는 거 이거 너무 미개하잖아. 자,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구성되고 돌아가려면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형벌을 부과해야지 돼. 자, 이게 목적형주의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일반 예방이 있고 특별 예방이 있죠. 자, 첫 번째 일반 예방은 일반적으로 형벌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 예방은 형벌을 통해서 그 범죄자한테 메시지 주는 거, 이게 목적이야. 자, 어떤 메시지, 어떤 목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반 예방은 첫 번째, 소극적으로는 자, 이걸로 한자말로 위하라 그러죠. 위하. 자, 형벌을 통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겠죠. 그러면은 겁을 줘서 범죄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자, 범죄 형벌을 받으니까 내부적으로 규범 의식이 강화되겠죠. 아, 내가 범죄 안 지키면 형벌 받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겁을 주고 자, 규범 의식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에 관한 일반 예방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자, 단순히 일반 국민에 대해서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자, 이 범죄자에 대해서도 형벌의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뭔데? 이 범죄에 대한 재사회화입니다. 재사회화. 되겠죠? 자, 이게 특별 예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행법을 연결하면은 자, 특별 예방 사상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를 재사회화하기 위해서 각종 뭐 유예제도, 뭐 집행유예, 선고유예, 유예는 우리말로 하면 미룬다. 당장 형을 뭐 교도소에 가둬서 형을 주는 게 아니고 사회에 풀어둬가지고 일정 기간 감시하면서 이 사람이 재사회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특별 예방 사상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뭐 가석방제도 이런 것들 형 다 살기 전에 임시로 풀어주는 거죠. 재사회를 위해서. 그렇죠? 아니면 뭐 보안처분. 자, 이런 것들이 현대에 있는 특별 예방 사상 때문에 나온 것들입니다. 뭐 깊이 좀 더 들어가고 싶긴 한데 뭐 이 정도면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주관주의는 즉 범죄 행위자의 행위 의사, 이게 자체가 범죄로 보는 거죠. 자, 주관주의는 미수범의 처벌 근거를 구성 요건적 결과 실현에 근접한 위험이 있다 주장한다. 이거는 주관주의가 아니고 객관주의죠. 자, 그럼 객관주의는 드러난 결과물이 범죄이기 때문에 원칙은 미수는 처벌하면 안 됩니다. 근데 미수를 왜 처벌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미수범은 결과는 없지만 자, 그 결과 발생, 구성요건 결과 실현에 근접한 그 위험성을 발생시켰잖아. 그러니까 위험성이라는 결과물 때문에 처벌하는 거야. 라고 보는 게 객관주의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주관주의는 자, 그 행위자의 법, 적대적, 반사회적 의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처벌한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돼 있죠. 자, 다음에 2번. 자, 객관주의는 자, 외부적으로 드러난 결과물이 범죄다라고 보는 견해는 자, 미수범의 처벌 근거를 여기 나오죠.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에 근접한 위험 이렇게 있다 보는 거고, 그다음에 주관주의는 법적대적 의사에 있다 보는 거죠. 여기 맞는 거죠. 반대로. 자, 다음에 주관주의 자, 범죄 의사 자체를 범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주관주의는 공동정범의 본질, 뭐를 같이 했을 때 공동정범이 되느냐, 이게 대해서 행위 속에 표현된 의식적인 공동작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 뭐라도 같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행위 공동설이야. 그죠? 같이 다리를 건설한다. 같이 건물을 건설한다. 그 과정에서 건축업자라든가 공무원 사이에 과실이 있더라. 그러면은 어쨌든 다리 짓는 행위를 같이 했잖아. 그러면은 공동정범의 본질을 충족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객관주의는 공동정범이 각자 최소한의 하나의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에 스스로 참여한 것.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자, 기능적 역할분담. 자, 너는 왼팔. 자, 나는 오른팔. 자, 너는 왼쪽 발, 오른다리.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구성요건 실현하기 위한 결과물에 기여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 공동설이 되겠죠. 맞는 말이고. 자, 다음에 주관주의는 자,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반사회 성격에 기인해서 행위자가 사회 방위 처분을 받아야 되는 지위가 책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위험하니까 사회 방위를 위해서 위험한 그 의사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주의는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해지는 도덕적 비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되겠죠? 자, 다음에 5번. 자, 주관주의는 공범의 종속에 대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려는 의사 자체가 외부로 표명된 이상 자, 정범의 실행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범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주관주의는 범죄 의사 그 자체를 범죄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자, 객관주의는 자, 정범의 실행위가 있어야지 그 정범의 실행에 종속되어서 객관적으로 종속되어서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순경 쪽에 나왔던 지문인데 이거는 사법시험에 나와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최고 난이도 속할 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이걸 썼을 때 국어로 되어 있지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이거보다는 크게 감을 잡아서 이게 결과를 보는 거냐 행위를 보는 거냐 그 정도 감만 잡아서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밑에 외부적 행위 결과를 보는 건 당연히 객관주의죠. 객관주의. 그래서 객관주의는 범죄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외부적 행위 결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결과에 따라서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밑에 자, 주관주의는 범죄가 뭐냐 물으니까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 타고나는 성격 이게 범죄야 라고 보기 때문에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 반사회 성격으로 보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소질 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그 행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화 수단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관주의는 나중에 특별 예방 이쪽으로 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자, 형벌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나씩 보시면은 1번 자, 형벌론은 자, 형벌을 왜 부과하느냐 그겁니다. 그죠? 국가 형벌권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고 목적이 뭐냐 이거를 찾는 이론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에 두 번째 자, 장래 범죄를 예방하는데 형벌의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는 일반 예방주의는 요 옆에 있는 것처럼 형벌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소극적으로 겁을 주고 적극적으로 규범의식을 내면화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 예방주의는 당연히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고 있죠. 즉 형벌을 가하는 걸 보고 겁을 먹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범죄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강제가 되죠. 됐죠? 자, 그래서 심리강제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 형벌을 과거의 범죄 행위, 결과물에 대한 책임의 상세. 자, 네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형벌 받아. 그러면 상세에 대해서 네가 한 범죄나 사라지는 거야. 자, 이렇게 이해하는 응보용주의는 인간의 자기 결정 능력을 신뢰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산물이죠.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자, 너네는 자유의사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자, 형벌 과하는 거 이런 것들은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 사상에 반해버리죠. 그래서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자, 이 형벌을 가하는 절대왕권을 붕괴시키고 자, 책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부과해. 이게 죄형 법정주의죠. 됐죠? 그래서 네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요만큼의 범죄를 결정했어? 결정한 만큼만 형벌 부과받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형벌권을 자, 확대하는 게 아니고 축소하는 데 기여했죠.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절대 왕권의 왕이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거를 자, 자유의사를 가지고 범죄했으니까 자유의사만큼만 형벌 부과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 다음 각종 유해제도, 가석방제도, 보호관찰제도 이거는 형을 다 살기 전에 사회로 풀어주는 거죠. 제4회를 위해서. 이거는 특별 예방주의의 산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